똑같이 그랬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양반 상놈이 없고 또 양반 상놈이 자리를 별도로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예를 보고 천주교도 돼요. 또 천주교에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래는 다 하나님 아들이랑 똑같다. 그래서 남자를 불문하고 또 양반 상관이 갖고 한 자리 예를 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 존중 속상을 펴면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어린아이도 하느님이나 여자를 배틀 짜는 저 소리를 들어라. 저 샤르의 소리라. 여자를 때리지 말라. 예수도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칭을 접장에는 모르시게 했어요. 접장이 뭐냐면 옛날에 가장 작은 단위에 가령 보부상 패들이 시장을 보러 갈 적에 우리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사고 또 길이 어떻게 되고 비 오면 어디를 못 보는 이걸 잘 알려준 사람. 이게 접장인데 이걸 보통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조직에 무등을 할까?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접장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상전이 종한테도 접장, 종이 상전한테도 접장, 아내가 남편한테도 접장, 남편도 아내한테 어린아이한테는 동문 접장. 이 접장이라는 호칭이 정확히 시작돼요. 집강소 기간 동안에 이것이 실천적으로 다 적용을 했어요. 전봉식 신도 자기를 부를 때 접장해라. 또 자기도 그 어린아이한테도 접장해라. 또 말을 높이 남녀나 어린아이까지도 경어를 씁니다. 나중에 방용환이가 일제시대에 어린이 운동하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씁니다. 이게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에요. 절대로 양반 상봉을 적자 쓰자 따지지 마라. 혼인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것을 어디서 집강소 기간 동안에 약 6, 7개월 동안 진행된 집강소 기간 이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평등을 구현하려고 사회주의 행동을 했는데 이게 1914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그 중심으로 동구라고 시작했어요. 그것이 1918년, 19년부터 이제 완전히 제도를 이 동구라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10년 전에 벌써 또 10년부터 동학까지 어디서 올라가면은 오전에 평등이 용어를 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평등을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용어가요 신분제 사회라서 양반제 사회라서 얼마나 복잡한 건 모릅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양반들 사회에서는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대감 같은 배설에 쓰면 대감님 부릅니다. 시아버지랑 부릅니다. 그만큼 배설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썼던 거예요. 또 이 등급마다 영감이 있다가 영감 밑에 뭐 나이가 있고 말이야 또 정치인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정치인이 많아도 어른을 존경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그걸 만들어놓은 것도 이 신분제적인 찌꺼기고 불평등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이 이 적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평균화됐다 하는 것은 우리 인권 사상이라든지 인간 애적인 그런 인도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894년 봄에 고부에서 시작해서 황토인을 해서 농민군을 이기고 전주성을 중앙공까지 장성에서 깨고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그때의 정부와 타협을 해가지고 집광소로 넘어갔고 전라도만 집광소 있던 게 아니라 충청도 부여라든가 여러 군데서 경상도 일대에도 집광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역 단위라고 인적 단위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놈이 청나라 군사가 미시정부가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막아주시오 하니까 청나라 군사가 일본 군이 니들이 오면 우리도 나가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먼저 일본이 서울에 경복궁이라 대표를 항상에 내놓고 경복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임금을 유폐시켜버리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일 한쪽은 청일전쟁. 그리고 군사 집권까지도 일본인이 해서 개화정부를 내세우고 이게 괴뢰정부처럼 만든 내세우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아까 말한 이 농민분들이 요구하는 노비 제도를 철폐한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니까요. 적자 쓰다가 그걸 하지 않는다. 과거제 양반만 누리는 거대를 없애버린다. 이런 개혁 조치를 개화정부에 의해서 뒤에 일본에서 시켜가지고 이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군대의 요구가 이것은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요구가 있는 곳에 결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생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요구를 하고 쟁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원래 이만큼 민주주의가 이룩한 것도 우수한 필요이 끝에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동아농민이 우수한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잖느냐? 세계 역사에서 실패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것만 있다고 하면은 이 인간은 불정의 역사입니다. 복종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도요 100년 동안 지속했어요. 끊임없이 실패와 과거를 그려냅니다. 그래야만 자유평등 가계라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단세포적으로 봐가지고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사이에 따라 거기는 급종말이야. 비록 동학농민정이 없었지만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2차 공기 때 일본 군하고 싸워 열세요. 무기에도 열세고 모든 게 군사훈련이 정기군이 아니에요. 그때요 농민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밥을 얻어먹고 집안에서 한 사람이 농민군으로 참여하면 뒤에 따라와야 다 치고 뒤에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얼마나 배가 부자들한테 쌀 그냥 뺏어가요. 표신을 줘요. 표신은 뭐 아니에요. 나중에 후보를 하겠다 어음을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 휴지하고 그 가진 그 사람은 더 당했지만은 이미 시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싸게 사가지고 쌀을 싸게 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밥도 같이. 다만 전쟁할 때만 저쪽 뒤로 가잖아. 그래서 전쟁. 그런데 이 공주전투에서 깨지고 산발적 단지역이 쏙 깨지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겨울 추울 때에 공주 지금 이맘때입니다. 공주논산에서 막 전투를 벌일 때가 그때 엄청난 눈이 많이 나고 그 때에 우리 그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데 약하면 실패하는 역사를 가지고 너무 우리는 그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이 2차 공기에는 나라를 참 맨날 입으로는 충분 애국, 충효 사상을 강조한 그 유린들은 안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유폐되고 국가의 주권이 넘어가고 이런데 그때 의병을 안 일으켰다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 해에 단발령이 내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그때서 일어났던 것이야. 이때는 아무 꼼짝도 안 했어. 그러면 의병들이 더 유림 의병들이 싸우지 마세요. 다 쓰고요. 담배를 길게 묶고 도포처럼 흘러그리면서 나타나요. 그래 무슨 총을 쏘아요. 그리고 저쪽은 막 관군이 나타나면 말이에요. 그 가슴을 벗어가지고 차례는 소나무까지 다 끌어놓고 담배도 그 옆에 다 끼워놓고 그때서 조촉소로 신용을 하면서 함께 물까지 쭉 고는 다 넘어가버려요. 그러나 농민들 말이요. 단련이 됐잖아. 어쨌든 죽창이라도 잘 휘두를 줄 알고 막 적군전을 벌이고 용감하게 이랬다. 자, 이래 가지고 1894년에 이것이 우리 정신사에 크게 의미를 뒀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인간 자격증의 신분제를 타파, 지주제를 타파. 그 다음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의 저항. 이게 처장처였다. 이것이 농민군들의 기본 노선이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실패했다 하면 어떤 결과가 왔나? 물론 일제 식민지가 진행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까 양반상놈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양반상놈 사라졌습니다. 족보에만 있어요. 그리고 저 자기 자랑 좋아하는 그 오기쟁이 이배수만 양반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절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취직합니다. 귀족 없어요. 우리나라는. 영국도 지금 귀족이 있어요. 많아요. 저 동남아시 국가들도 그거 많아요. 뭐 아까 태국 얘기했는데 태국 그 웃기는 나라라니까. 이분도 구태타임 같지만은 그 지금도 왕을 받들고 있어요. 그 왕이 막 공주하고 그 먹을 거 다 줘야 돼. 그리고 태국 곳곳에 사진을 그려놨어요. 내가 알아봐서 태국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다 아까 말한 공방전처럼 먹을 거 다 줘.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다 있고 이런 차별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엊그제 얼마 전에 이왕과 그 후손 이강원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도 나라의 상징을 위해서 국왕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미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런 약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당신 나한테 좀 혼좀 났거나. 나중에 그 가수 이 뭐더라 그 외자 이름 이석이가 또 거기에 또 뭐 저 무슨 저 뭐 황실 보건 뭐 위원장이 또 맡아 있어. 저것들은 정신병자들.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된 것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없어졌죠. 더 없어진 게 또 뭔지 아세요? 남녀 차별요.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이 약하고 아직도 머시간들 폭력성 남편을 얻어먹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또 그렇지도 않대요. 여자들이 잘 찾아대는데 앞서서 이만큼 했다고 보라고. 관습적으로 저걸로 그랬지. 제도적으로 영국에도 처음에 투표제가 실시할 때 귀족 투표가 5장이고 평균 투표는 1장밖에 없었고 여자들도 이렇게 동등한 투표권을 안 줬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보세요. 해방되어 어쨌든 뭐 독재 정권이라 했지만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처음부터 여성 평등권 딱 줬어요.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다만 관행상으로 문제가 됐어요. 요즘 내 가족법까지 고쳐가지고 되지 못한 지혜비 성 안 줘도 돼. 바꿔버려. 오빠 성 따라가면 돼. 지 자식 돌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고통을 겪어요. 이게 제대로는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옷 때문에 옛날에는 신분을 다 요새 옷 보세요. 다 뭐 똑같이 보여요. 다만 저게 메이크가 있는 옷이 아니죠. 요것만 따져야 돼. 뭐 추위 때문에 옷 입는 것도 아니고. 머리 모양 보세요. 아까 단발이 어쩌고 했죠. 우리나라 머리 모양 여러분 말이야. 옛날 남자들 단발, 여자들도 나중에 개량할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망을 씌우는 그런 머리 되는데 요즘 저 아까 단발형처럼 여기 여성들 다 부르다가 이제 머리를 간편하게 싹 깎아버리다가 가위질 딱 진짜 난리 나요. 그때 단발령 내에서 전쟁 벌였듯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죽을 듯 살 듯 못하고 요즘 말 아파트에 막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도 말이야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막 난리 치는데 이렇게 해봐요. 가만히 끝나. 이만큼 여성들의 제도적으로 되다. 보세요 또 아까 쌀 유치될 때 같죠. 우리 어쨌든 우리는 식량 해결됐어요. 절대 빈곤층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줘 싸려도 뭐 남이라도 먹게 해줘요. 굶어 죽는 사람 정말 극소수. 그 식량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요 이제 애국가에 남산호에 저산호에 철갑을 두른 듯그 거짓말이에요. 조선 후기에요 남산이 헐벗어가지고 황토구로만 쫙 깔려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서울 주변 사람들이라 땔감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려보세요. 공해를 좀 일으키는 기름을 쓰다 공해를 일으킨다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산에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공해를 일으켜. 썩은 나무가 굴러가지고 비만 내려가지고 막 가로막고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국토가 지금 큰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식목 뭐 하다 뭐 얼마나 했어요. 그렇게 됐죠. 이게 연료혁명, 의료혁명, 식량혁명이 됐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력. 너무 우리 현실에 불평 가지고 살지 말자. 좀 잘하면 잘하고 잘 되면 잘 되고 없는 사람을 돌봐주고 그래야 되지. 마치 나라가 말이야 우리 사회가 뭐 혼란스럽고 나라가 곧 지금 무너질 듯이 난리를 치는데 욕만 퍼부어대고 잘하는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좀 여유 있으면 좀 사람 마음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됐으면 그것도 좀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자. 아까 공화국민혁명이 실패를 해서 일제 식민들이 엄청난 탄압을 그 자식들 자산 다 빼앗기고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이런 정신은 오늘 살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94년 100주년을 해가지고 특별히 통과된 데까지 왔어요. 이제는 과거에 그런 탄압을 한 사람이거나 당한 사람이거나 서로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거의 소중한 우리 조상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손을 잡고 갈등을 통합으로 이런 것으로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진정한 미래 사회를 열어라.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로나 상당히 지금 세계에서 발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지금 종교가 뭐 기독교와 불교가 뭐 서로 아웅다웅 한다 그러죠. 종교 전쟁 한 번도 안 돼요. 그 사람 목사하고 중하고 처음에는 약간 그 부처님 오신 날 개 오신 날에 이렇게 고치고 그래도 할지라도 주먹적 싸우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리고 지역전쟁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남북만 분단되어 있지. 정상으로 전화로 뭐 얘기하지 전쟁 안 해요 절대로. 먼저 선거도 다 받으니까 전화하고 경상하고 붙었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뭐 일 좀 나는구나. 그래서 옆에 술 먹으면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니 나중에 에이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러고 나와버리고 헤어지더라고. 주먹질하고 앞으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이나 종교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만한 사회는 괜찮은데 다른 데 보세요 이거. 맨날 지금 막 죽이고 킬링 필드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없다는 것도 우리죠. 그러면서 통합도 미래를 위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는 것이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과제는 여전히 몇 가지는 남아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일입니다. 큰 갈등을 치다 보면 한쪽에 핵 만들고 한쪽에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이 갈등이 무발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미래 사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이제 앞으로 더 성숙하려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불법적인 그런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배려하는 조서도 필요하다. 아니 자기 요구를 위해서는 시위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부산 서울까지 수많은 차로 다니는 고속도로 점령해 버리기 어떻게 되느냐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기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자식 뭐 어쩌다 그리고 아파트값 떨어진다.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겠어. 그게 막 핏게 뜨고 아파한다고 이렇게 갈등을 해서 있다. 저는 그 말입니다.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이제 좀 그런 일본한 우리 역사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본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민주가치를 지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사회를 열어가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뭐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 계시면 귀하게 되어가셨으니까 예. 저는 지금 2년 전에도 오피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당당히 강의할 때 예. 우리 오후에서 하면서 신라백제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광변이라서
예.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건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글을 또 쓰고 그랬어요. 그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4.19 혁명 평가 문제를 가지고 그 뉴라이트 쪽에 이제 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안대리 교수나 그 낙성대 쪽에 그 하고 좀 식민지 근대화로 그 부분을 이제 그 좀 진보적인 그 그런들은 지금까지 실은 이제 수탈을 시켰다는 그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스토리가 사실은 역사를 하는 일종의 평가랄까 역사 부정의 문제로 사실 중요한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박정희의 평가 문제라든지 그런 넘어야 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알기로 그 제2의 임용수상을 수상하신 허수열 교수께서 개발운동 개발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론적 후대랄까 이런 일제 흑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학 농민 갖고 있는 반공건 또 이제 민주운동의 이제 전통이 아직까지 남은 이제 극복이 안 됐던 역사 싸움에 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면 소위 뉴라이트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다음에 좀 진보적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이야기 일제적 수탈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객관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그 이념적인 싸움의 측면이 많기 때문에 허수열 교수가 이 이야기했던 개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허수열 교수의 임명상을 주게 내가 그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열일하게 우겨가지고 수상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지금 얘기는 새로운 시향 교과서까지 수상을 만들고 내는데 거기 이런 게 다 반영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볼게요. 돼지를 열심히 먹이를 줘서 키워요, 살찌도록. 그러면 돼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주는가요?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 잡아먹고 돼지가 그걸 의식했다면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으면 저런 모습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식민지 경영 방식은 유럽적인 역사 전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는 경제적 토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설명을 너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프랑스형과 영국형인데 영국형은 자치권을 많이 줘요. 종교도 인정하고 언어도 인정하고. 그러나 프랑스형은 언어도 풍속도 종교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일본형은 바로 이 프랑스형에 가깝습니다. 우리 성도 바꾸고 그 말도 못 쓰게 하고 뭐 하여튼 전부 일본화 시키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병원도 차리고 농업 개량도 이룩하고 개간도 하고 1940년대 30년 말기에도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근대화론의 근거를 자꾸 대고 있어요. 또 아까 근래 새로 교수도 아까 쌀도 일본이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쌀을 들여갈 때 좀 국내 시세보다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농민 복지를 위해서 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절대 양이 모자라는데 더 비싸게 사가더라도 집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잘못된 근본적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 왜 병원 지어놓고 철도 지어놓고 하면요. 철도 왜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뒷칸에서 아주 차별받고 일본 관리들과 했어요. 그런데 왜 나온 줄 아세요? 물론 우리를 이용하죠. 병원체랑 우리도 이용하죠. 그것은 그냥 만주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만주에서부터 저 남만주 철도에서부터 경의선에서 경부선까지 내려가는 이 수송로에 일본으로 물건을 시작하는 수송로라. 이렇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는 묻어가기는 묻어가 잠깐 이용하긴 하죠. 또 막말 이렇게 하면 해방을 그러면 그 철도를 우리가 이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단계인 것이 19세기 후반기에 동학농민들이 끝난 뒤에 그 무렵 때요 우리도 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려고 했고 과학진흥도 표방을 했고 병원도 만들려고 했어요. 일본 식민지가 안 됐더라도 우리는 서구식 근대화라도 그 흉내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대화에 비추는 물질적인 것만 경제적인 토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라든지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자생적 근대화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본의 근대화는 아까 지금 질문자가 아주 잘 아시는데 이제 수탈론, 극단적인 수탈론으로 하는 것도 좀 과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극단적인 수탈론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동양 척지 주식 회사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이걸 전부 우리나라 농토를 다 수탈했다. 동초로 다는 아니고 그것도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소유권을 확실히 한 그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규명에 우리는 좀 충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도 개발을 하긴 했다. 허수일 교수 하긴 했지만 그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나는 평소에 저런 글을 안 썼지만은 내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수일 교수 같은 극단적 수탈론도 아니고 그다음 식민지 근대화론도 아니고 새로운 각도에서 정반합의 그 근대화 이론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룰라이테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좌쪽이냐 우쪽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 기준이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뭐 또 라이트라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서구화하는 개방 그쪽을 또 말하는 것이고 저 좌파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특히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라이트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은 4.19 혁명도 부정을 하고 박정희의 개발을 위한 그런 독재를 아주 또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정치적으로는 물론 수출 드라이브라든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것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정치적인 그런 파행을 만들어내고 체육관 선거를 하고 유신 체제를 만들고 어느 이 시대에 훌륭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고 복지사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억압적인 그러면서 이 정치를 재단하는 그 독재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럼 4.19 혁명은 뭐냐? 4.19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독재 권력에 항거해가지고 민주주의 이룩하고 민주주의 이룩하는 건 뭐예요? 인간 존중 사회 서로가 합의한 민주주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일종의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하는 식 또 5.18 6월 항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근대화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다 옳고 이승만은 정말 분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좌파 또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하는 것도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한 쪼가리 역사만 만들어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류라이트 문제라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지금은 일부 목소리를 낼지 몰라도 엄청난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그걸 공부하는 이론을 낸 사람들이 실제 일본에서 연구비를 다 받았어요.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나도 밥 좀 얻어먹어봤어요. 근데 나한테도 돈 좀 연구비 준다고 해서 내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 방을 거치겠습니다. 네. 전 질문이라기보다도 예담이라고 하면 예담인데요. 80년대 초에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대신하신 바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기회가 나면 얘기 다 합니다. 언제 할수록 얘기하겠습니다. 저기요, 박정희가 저는 존칭을 안 씁니다. 무조건 역사학자는 존칭을 안 씁니다. 박정희가 5.16을 개설하는 게 우리나라의 혁명은 둘밖에 없다. 하나는 동학혁명이고 하나는 5.16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적주였습니다. 적주인데 모든 박정희의 전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족보에도 그렇게 나오고 선산 군제도 나오고 지금 구매에 있는 비문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박정희가 우금치, 내노를 우금치에서 지금 토요일부터 큰 추모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박정희 세운 그 타락표에서 해야죠. 그건 헐지 않아요. 다만 거기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이름은 돌로 짜여가지고 참 희미하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어디에 했냐면 그 황토현 전성기 위에다가 요 타고를 세웠어요. 2개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구조가 동학을 법을 만든다든지 새롭게 선형사업 하는데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다만 천덕의 건물을 지어줬어요. 동학의 구성이라고. 나중에 최덕순이 넘어갔지만 최덕순이가 군 선배고 하니까 그걸 했습니다. 자, 2번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제 뭐라 하냐면 민주운동 과정에서요. 전동준이가 늘 초상화 앞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자, 그러니까 전동준이가 자기는 합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 천안 전시 또는 완산 전시라고 부르고 천안 전시들이 파가 관리하기 공간을 부르는데 전봉준 전시하고 자기 전시하고 같은 일가다. 그런데 원래 자기 조상도 전라도에 살다가 합천 이사 왔다. 근거 없어요. 거짓말. 왜냐하면 그 합천의 전시들이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거기 살았어요. 남명 조식이 제자들입니다. 그 계열이. 전두환 집 뼈는 내가 이런 나라 또 이상한데 그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임진왜란에도 역할을 했고 그 문제도 있고 그래. 자, 그래서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박정희 한 것보다도 그 비슷한 이제 기념관을 제대로 지었다. 기념관을. 그래서 얼마나 열성을 부리냐면 자기가 가서 하루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 몇 시가 되면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전부 동상을 서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네. 이렇게까지 뭐 바로 잡으셨다 해가지고 그걸 해놨어. 그 입구에 그게 써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분이 하도 독재 잘하고 하니까 전봉민의 이미지를 좀 빌리려고 했지 않았나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갔어요. 전봉민 고택 갔더니 갔다 돌아오는 전주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말이야, 오늘 내가 정몽주 생가에 갔다 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전봉준하고 정몽주를 헷갈려가지고 이거 참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몽주이 무엇인지 정몽주가 무엇인지 잘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사인이었으니까 아까 여기 사장실에 보니까 글씨가 그게 있던데 사람 생기가 하늘가 잘하 이것인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요. 동학책을 다 읽었어. 아는 것이 또 병이야. 좀 약간 모르는 것이 좀 괜찮은데 꼬치꼬치 너무 아니까 나하고 내가 제일 좀 인사할 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선생 그 동학 동맹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데 전봉준은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한이 뭐라 해야지요? 한자 역사학자인데 한문이나 잘 알아듣지. 영어로 한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너무 잘났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념 사업을 할 때 거기만 돈을 주면 안 돼요. 230억 달러를. 이게 경상도 지역도 나오고 강원도 지역도 나오고 그 사람들 좀 같이 조금만 자기를 보훈해서 일을 좀 하도록 해야 돼. 거기다가 쫙 집어넣어주고 말이야. 딴 데는 돈 없어서 일을 아무것도 못해. 이게 너무 속도해서 문제라. 그런데 그래도 그 힘을 받아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농민 선생님이 이해가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도 만들고 시민 그 전에 통과를 과거사 중에 제일 먼저 통과되고 제일 민식이 것이 그런데 이 과거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만큼 된 것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 정말로 역사의 진전이다. 이번에도 우리 재단에서 10억을 문광부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올라가 있어요. 왜 10억이면 다른 과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10년 전에 일도 크게 안 해도 최소한 이런 강조하면 그냥 각 지역에서 책도 낼 건데고 그 수준은 낸 것이지 너무 국고를 많이 갖다가 써서 안 돼요. 알맞게 여기에 알맞는 수준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나 지금 두 번째 또 행사하는 것들은 또 1억 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그렇지만 이게 1억 2천만 원이요. 김민화 씨한테 사회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아예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못 줘요. 아니 그거의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민화 씨가 아까도 그래서 뭐 보내주고 앞으로 이 의미라든가 이런 거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괴로운 게 그거죠. 배고프고 춥고 그렇죠. 정말 춥죠. 근데 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좀 일이 생겼죠 이제. 안 그렇습니까? 진짜 춥죠. 앞으로 도밀로 많이 받아보세요.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로 치면서 박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는 세 번째 강좌는 영상대에 계시는 김준행 선생님께서 강좌를 하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를 가게 되는데 12월 16일 날 답사를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가기 너무 힘들어. 네,
아니요, 공식 사진관에 제가 찍고 키가 좀 크시다고 생각하시면 뒤로 가십시오. 우리 동시에 찍읍시다. 사진만 찍어도 배고프면 안 내가 관심을 많이